이번 시간에는 NoSQL의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NoSQL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SQL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oSQL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SQL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 컴퓨팅 시스템의 특징은 기업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기업의 복잡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것이 기존 컴퓨팅 시스템의 주요 목적이었는데요. 이때 기업의 업무 시스템은 대부분 해당 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당연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은 아니라는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SNS 서비스가 활성화됐는데요. SNS 서비스 시스템은 전 세계 사용자 대상의 서비스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대규모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양이 많긴 하지만 기존 기업 데이터에 비해서 매우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기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복잡하고 양이 적은 데이터였다면 지금 생산되는 데이터는 대규모이고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좀 성격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패러다임이 한정된 규모의 복잡성이 높은 데이터에서 단순한 대량의 데이터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를 당연하게 야기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저장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면서 대용량 단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단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구글과 그 다음에 아마존에 의해서 각각 빅테이블과 다이나모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 두 논문은 새로운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됐고요. 기존의 오라클 등으로 대변이 되는 RDBMS 중심의 데이터 저장 기술 시장에 새로운 데이터 저장 기술인 NoSQL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NoSQL은 Not Only SQL의 약자로 기존 RDBMS 형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oSQL과 RDBMS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RDBMS를 대체하는 NoSQL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기존 RDBMS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oSQL이라고 해서 RDBMS의 제품군과 같이, 즉 MS SQL, 오라클, 사이베이스, MySQL 등과 같이 공통된 형태의 데이터 저장 방식과 접근 방식을 갖는 제품군은 아닙니다. 자, RDBMS와 다른 형태의 데이터 저장 구조를 총칭하는 그러한 이름에 불과하고요. 제품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NoSQL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즉, NoSQL 안에서는 수평 비교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BMS가 데이터의 관계를 포린 키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서 조인 등의 관계형 연산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NoSQL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RDBMS의 복잡도와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타바이트급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BM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NoSQL에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SQL은 기존의 RDBMS처럼 하나의 고성능 머신에 데이터를 집중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버, 인텔 계열의 CPU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버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서버를 수십 대 또는 수백 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분산해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형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분산 시에 데이터를 상호 복제해서 특정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데이터의 유실이나 서비스 중지가 없도록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복제, 상호 복제를 하고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유실이 없고 그 다음에 서비스 중지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유실이라든가 서비스 중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NoSQL은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고 계속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NoSQL은 RDBMS하고 다르게 테이블의 스키마가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RDBMS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저장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반면에 NoSQL은 기본적으로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스키마, 구현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NoSQL에서 선택한 이 스키마 방식은 리즈너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키마가 고정돼서 더 이상 변경하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의 변경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즉 NoSQL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키와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ID로 사용하는 키 부분에만 문자형으로 타입을 동일하게만 하고 그 다음에 밸류로 오는 값들은 어떤 종류의 타입이 오든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NoSQL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산형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대부분 캡 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 이론이라고 한다면 분산 컴퓨팅 환경은 일관성, 가용성, 부분 결합 용인 등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 모든 시스템은 이 중 두 가지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일관성과 가용성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바로 RDBMS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분 결함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과 가용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NoSQL은 일관성이나 가용성 중에 하나와 부분 결함을 같이 사용하는 양쪽의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 항상 부분 결함을 용인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즉, NoSQL 솔루션은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시스템은 일관성과 가용성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지만 이 빅데이터 솔루션 NoSQL들은 부분 결함을 용인함으로써 무식하게 쏟아지는 데이터를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시스템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NoSQL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SQL의 대표적인
키 밸류 스토어라는 저장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NoSQL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NoSQL은 키와 밸류 개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는 분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하고 하기 위해서 다시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키 밸류는 유니크한 키 하나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 이때 이 밸류로는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밸류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 밸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키와 밸류 형태로 계속 저장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키 밸류 스토어가 이제 레디스와 같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레디스는 put과 get, 즉 저장과 조회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키와 밸류 중심으로. 이러한 아주 심플한 구조의 데이터 저장 방식도 역시 NoSQL의 그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rdered Key Value Sto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키를 sort를 시키는 거죠. 키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만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컬럼을 가지고 있어서 밸류 자체의 컬럼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밸류를 동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단순 키 밸류 스토어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HBase나 카산드라 같은 NoSQL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울 몽고DB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인데요. 자, 바로 도큐먼트 키밸류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키밸류 스토어에서 확장된 형태이고 저장되는 밸류의 타입으로 도큐먼트라는 구조화된 데이터 타입, 여기서는 주로 JSON을 사용하죠. 그러한 구조화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층 구조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확장성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큐먼트 데이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진보한 NoSQL 솔루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소팅이나 조인이나 그룹핑 같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NoSQL 솔루션들을 나열을 해보면 키 밸류 스토어 중에 대표적인 제품은 레디스이고요. 그 다음에 빅테이블, 즉 아까 컬럼형이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것은 HBase와 카산드라. 그 다음에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NoSQL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몽고D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 관계,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추적해내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인데 대표적인 게 네오포.j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NoSQL의 인기 순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몽고DB가 가장 높은 인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카산드라와 HBase, 그 다음에 레디스 순으로 이러한 인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네 가지의 솔루션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카산드라, HBase, 레디스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부터는 NoSQL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SQL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가용한 데이터의 구조에 기반을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도구는 정해져 있고 그 도구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든 다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모델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모델에 맞춰서 쿼리 개발하는 것이 순서였고요. 기본적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모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객체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추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쿼리를 구현하는 것이 기본 순서였었습니다. 하지만 NoSQL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인 데이터 접근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것이 다릅니다. 즉 무슨 소리냐?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앞서 릴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갖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답에 맞춰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게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듣고 있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돼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쿼리와 성능을 먼저 정의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먼저 정의하기 전에. 그래서 쿼리와 성능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그러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모델을 마지막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가장 적합하게 맞춰줄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도메인 모델 분석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먼저 쿼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쿼리 결과를 가지고 테이블을 설계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기존의 RDBMS를 사용한 데이터 모델과 아주 큰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oSQL 모델링의 특징을 살펴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보다 더 깊은 데이터의 구조 및 접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NoSQL 쿼리가 실제 몇 개의 물리 노드에 걸쳐서 수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쿼리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NoSQL 디자인은 DB와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인프라, 즉 네트워크나 디스크 등에 대한 디자인을 함께 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NoSQL DB는 인증이나 인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취약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별도의 보안 체계를 마련하거나 또는 보안이 이미 충분히 검증된 기존 솔루션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RDBMS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RDBMS는 범용적이고 고성능입니다. 이게 기본 컨셉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RDBMS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의 경우 데이터의 불일치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규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이미 불필요한 중복이 삭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쿼리, 즉 조인 등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충분히 성숙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RDBMS도 역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단점이 있느냐?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RDBMS 시스템만으로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인덱스 생성이나 스키마 변경, 즉 많은 오버헤드가 들어가게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개발할 때나 운영할 때 그 컬럼을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 즉 스키마를 고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스키마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NoSQL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용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범용성을 가지기보다는 특정 용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용도에서는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대신 범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NoSQL 솔루션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분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산이 용이하고 또한 데이터의 조인 연산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 모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분산시키는 것이 용이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캐시가 필요하거나 배열의 형식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저장하고 싶을 경우, 또한 어쨌든 쏟아지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바로 NoSQL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으로 커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각 솔루션의 특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용 방법 자체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게다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가 적다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버그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마다 고유의 특색을 살린 NoSQL을 개발을 해서 저마다 알아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솔루션이 난립하는 상황이고 계속 출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NoSQL 솔루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NoSQL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NoSQL이란 Not Only SQL의 약자로 기존 RDBMS 형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NoSQL은 기존의 RDBMS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RDBMS를 보완해주는 형태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NoSQL의 종류로는 레디스, 아파치, HBase, NoSQL의 종류로는 레디스와 HBase, 그 다음에 카산드라, 몽고DB 같은 대표적인 NoSQL 솔루션들이 있고요. 기타 다양한 NoSQL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NoSQL 솔루션들은 저마다 사용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NoSQL을 쓴다고 해서 다른 NoSQL 솔루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NoSQL 솔루션마다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NoSQL의 장점은 데이터 모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것이 용이하고 배열 형식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RDBMS 시스템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상황에 따라선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